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익이 터지는 신호, 급등 신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 원재료 수급과 가격에 민감한 2차전지 산업에 악영향이 들어졌죠.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셀 기업의 주가가 약세를 지속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국내 배터리 셀 대표 기업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 어떤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할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숨에 코스피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서면서 여러가지 기록들까지 갈아치웠던 종목입니다. 특히 공모청약에 114조 원에 달하는 증거금, 그리고 청약에 참여한 건수가 국민 10명 중 1명이 엔소를 청약했다는 기사와 뉴스 도배, 요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3월 중반을 기점으로 이 바닥에서부터 8거래일 동안 25%대 상승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37만원 부근이었나요? 이때부터 저점 확인했다. 이제는 조금씩 매집을 시작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국내 배터리 셀 기업 중 대표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저도 배터리 관련 종목들 관심 갖고 이렇게 찾아보곤 하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한 최근 보고서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보고서고요. 우선 매수 같은 경우에는 유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55만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22년 1분기에는 우려보다 양호한 실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우려가 가장 극대화된 시기였다. 특히 셀업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소재사들의 원가 상승 압박과 이 완성차의 판가 유지 압력에 이렇게 끼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샌드위치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려 대비 양호한 실적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1분기 매출이 4.4조 원, 전년 대비해서 3.2%의 상승,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40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자, 이 수익성을 지킬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최종 고객사를 향한 원가 부담 정가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가격 변동성이 큰 이 희유금속, 리튬과 니켈, 코발트죠. 이 가격 정가는 기존 포뮬러대로 유지되고 있고, 가격 변동성이 낮아 전동으로 정가되지 않은 범용 이 소재, 알루미늄이나 구리, 요에 대한 판가 협상도 진행 중이죠. 결과적으로 이 샌드위치론에 따른 수익성 둔화는 최소화됐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마진, 이 EV향 원통형 전지의 수요가 견조하게 지속되면서 이 전기차 생산 차질 이슈와 무관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1분기 소형전지 매출 같은 경우에는 1.5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4%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이 4개의 공시를 통해서 북미향 투자가 확정이 됐죠. 캐나다의 이 스텔란티스에 1.8조 원을 출자를 하면서 1.5조 원 같은 경우에 채무 보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6,600억 원을 출자를 하면서 6,600억 원 채무 보증을 이렇게 확정을 지었죠. 자, 그래서 이 북미향 캐파 같은 경우에는 56GWh의 규모에 해당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IPO 당시 조달한 자금으로 향후 3년간 진행할 북미 투자 이 4.8조 원을 계획을 했는데, 그중 기존에 알려졌던 이 미시건 구공장 증설과 얼티넘셀즈 GM 합작법인이죠.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 이후에 북미향 추가적인 투자가 나온다면 IPO 이후 확정된 신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전지 셀업체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을 감안해서 수익 수정치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55만원으로 6% 상향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매수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된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 이렇게 24년 가이던스까지 나와 있죠. 먼저 이 캐파 부분을 보시면 21년부터 24년 가이던스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2배가량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소형전지와 중형전지를 놓고 보시면 소형전지에서는 이 원통형에서 크게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중형 같은 경우에는 이 EV향, 요 EV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또 보시게 되면 22년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전지에서 대부분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23년과 24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3배 이상 계속해서 총 7배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8%대에서 5.2%까지 내년부터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LG엔솔의 배터리 고객사 비중을 놓고 보시면 이 폭스바겐에서 약 38%, 테슬라에서 19%, 나머지는 이 르노, 닛산, 지리, 포드 등 다양하게 이렇게 고객사가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 이 LG에너지솔루션 바닥 확인을 했고요. 매수도 지금 보고서를 보시면 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 55만원으로 상향.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매집을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고개를 이렇게 들어 올린 모습이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여기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저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증권가에서도 나온 보고서들만 보면은 대부분 목표 주가를 10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목표 주가를 10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원래 100만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가만 빠졌을 뿐 업황은 견조하다. 이 100만원이라는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이 근거를 보시게 되면 이 전방 고객의 생산 차질, 원재료 가격 부담 등 시장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 전방 수요와 실적 모두 연초 예상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낮아진 눈높이를 소폭 뛰어넘는 이 양호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죠.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기존 고객의 물량 증가로, 이 하반기는 헝가리 2공장 신규 가동 효과로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현재 35.8조 원, 이 시가총액에서 비영업 가치 이 5.3조 원, 순차임금 3.8조 원, 전자재료 7.1조 원을 제외하면 2차전지 가치 같은 경우에는 26.8조 원으로 이 반영 중에 있습니다. 24년 2차전지 부문에서 이 에비타가 3.9조 원임을 감안을 하게 되면 EV 에비타가 약 7배로 경쟁사 대비해서 평균 20배, 이 내외 대비 지나치게 저평가다. 보고서 내용만 보시면 굉장히 저평가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22년 1분기 매출을 보시면 3.8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0% 상승,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천억 원으로 125%를 이렇게 달성을 하죠. 그러면서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2%, 4%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EV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방 고객의 생산 차질과 이 원재료 가격 부담에도 BMW양 젠5 출하량이 견조해서 이를 극복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성은 한 달이 초반에 흑자 예상. 하지만 ESS 같은 경우에는 이 비수기를 맞아서 매출과 수익성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할 전망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22년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4.3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 상승,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7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 이렇게 상승한, 컨센서스를 각각 7%, 2% 상회하는 요 예상을 하고 있고요. BMW향 이 젠5 출하가 늘어나면서 ESS향 출하 역시 회복될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헝가리 2공장 가동과 함께 아우디향 젠5 공급이 추가되면서 이 본격적인 물량 증가 국면에 이렇게 진입해 있고, 유럽 공장의 유틸리티 비용과 이 물류 비용 부담이 수익성의 개선 부담이지만 이 젠4와 이 젠5 비중이 50% 이상 늘어나면서 이 믹스 개선으로 상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들 비용이 하향 안정화가 될 경우에는 수익성 면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개선될 가능성까지 보고 있고요. 중단기로는 이 스텔란티스 외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서 이 하이니켈 기반의 젠5, 젠6 수주를 늘려가면서 23년, 25년 요 양산되는 예상되는 코발트 프리 망간리치 양극재 기반의 이 증가 볼륨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 SDI 이 모멘텀으로 보실 부분들은 이 신규 전기차 출시에 따른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 증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에 따른 이 ESS 수요 확대, 그리고 기기 수요 개선에 따른 소형전지 실적 증가,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에 따른 지분법 이익 증가, 이 부분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화재 폭발에 따른 배터리 리콜 비용 발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수요 감소에 따른 ESS 실적 부진,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 부진으로 인한 지분법 이익 감소,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이 LG에너지 솔루션과 뭐 삼성 SDI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 쪽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텐데요. 먼저 이 첨보라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핵심 소재를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전해질과 전해액용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향후 증설할 이 F전해질 물량들이 해외 고객사의 고사양 배터리에 탑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서도 보시면 시장 수요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업종 최선우주로 이렇게 제시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 F전해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파를 21년부터 720톤에서 22년 1000톤, 23년 6000톤, 26년까지는 2만 1000톤으로 이렇게 증설할 예정이죠. 자, 그러면서 이 증설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정 및 원료 변경으로 이 판가 원가를 절반으로 낮추면서도 현재 이상의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 육불 가격 상승이 이 P전해질 수익성에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F전해질의 매력도 증가로 이어지는 바 동사의 중장기 이 사업 방향에는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튬이온 첨가제 시장에서 60%의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증설과 이 기술 경쟁력으로 F전해질 시장에서도 현재 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죠. 매출 추이를 놓고 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23년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1년을 놓고 봤을 때 23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첨보 보시면은 소재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밖에도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들 많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 이 소재 관련 기업들도 몇 개 준비를 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짚어드려 볼 테니까 영상 관심 갖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의미있는 장대 양보까지 연출이 되었죠. 가격 전략으로 제가 11,100원, 9,7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차트를 보시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이 1,250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지난 영상 보시면 1,100원 부근이 지지가 강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서 가격 전략대로 이렇게 움직이셔라. 매수가 안 온다고 막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중에 11,100원까지 내려왔었고요. 지지하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짧고 굵게 한 방만 챙기고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그동안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종목이라 여기서 1차적으로 상승을 시도해 주었죠. 이때 당시에 구름대가 상당히 두꺼웠기 때문에 이때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가주기에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너무 강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이어왔고 이 물량이 새롭게 뭔가 손이 바뀐다. 뭐 우리가 보통 손바뀜이라고 하죠. 이 손바뀜이 났던지 주체가 바뀌었던지 뭔가 모르는 변화를 주었어야 되는데 여기 물려있는 매물들이 소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다 보니까 급등 이후에 바로 이렇게 급락이, 그래서 구름대가 좀 두꺼운 라인에서는 이런 라인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저항이 좀 강하다 이 라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 시도하는 요런 구간대 어떻습니까? 구름대가 굉장히 얇죠. 구름대가 이렇게 얇은 구간에서 보시면은 구름대 상단 요 부분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10,000원에서 11,100원 사이가 돼요. 그러면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부터는 반드시 우리가 지지해야 되는 가격대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 11,100원, 요 가격대 진입이 1차 진입하시기에는 적절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10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11,100원에서 12,000원 사이는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 종목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 그린케미칼 체크해 보셨다가 단기적인 성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접근해 보시면 되겠죠? 제가 대체로 3월에 추천드렸던 단기 종목들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이 러셀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대금과 이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그린케미칼이라는 기업 종목과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천드린 이후로 하루 정도 음봉이 나와주었지만 여기서 상승이 한번 나와주었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속지 마라, 거래대금이 빠져나간 게 안 보인다, 미미하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이후에 우리는 3차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보자 라고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언급을 드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요 부분 요렇게 챙겨 가셨을 거예요. 총 11%대 수익 나와주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영상에서 여기까지만 챙겨가자, 3차 상승까지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3월에 유튜브 무료 추천주로만 여러분들 요만큼 굉장히 큰 수익의 수익을 다 챙겨가셨을 겁니다. 먼저 3월 3일이었죠. 제가 디오와 아프리카라는 이 스윙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장인이나 초보자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셔서 쉽게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다. 이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국내 시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다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두 자릿수 수익권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이후로 다 챙겨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 가셨죠. 3월 4일 같은 경우에 제가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최초로 추천을 드렸던 게 이날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3월 4일 음봉이 이렇게 나와 주었지만 거래대금 어때요? 거래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 2차 상승 나와주었죠. 마지막으로 3차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주면서 20% 수익 20% 이상 다 챙겨 가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21%까지 상승 나와주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4일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유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대 수익 챙겨 가셨을 거고, 3월 8일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에서 또 20% 이상이 상승이 나와주었죠. 자, 이 피코그램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 상승이 나오고 2차 상승까지 나와준 후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3거래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수익 다 챙겨 가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추가적인 이슈까지 하나 더 붙었죠. 원래 정수기 업체, 정수기 필터 관련 이런 기업인데, 이 방사능 필터도 이렇게 엮여지면서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원전 폭파니 뭐 어쩌니 뭐 이러면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피코그램까지 수혜를 받으면서 이날 의미 있는 시세 3차 상승까지 나와주면서 20% 수익 다 챙겨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3월 10일날 제가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3차 매수까지 진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 정확하게 3차 매수가까지 이렇게 진입이 가능한 가격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서 8%대 상승까지 나와주었죠. 그리고 LG 이노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4만 6천원 5천원에서는 단기 관점으로 스윙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라 그러면서 추천을 드린 이후에 고점까지 18% 상승 나와주었고요. 자, 그리고 비트나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처음 거래대금이 발생했던 날부터 다음날 바로 2차 상승까지 나와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수익은 9%대 약 10% 조금 안되게 이렇게 수익을 다 챙겨 가셨을 겁니다. 자, 다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찬가지로 스윙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디오와 아프리카 같은, 그 다음에 LG이노텍과 같은 요런 유형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종가에 47,400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현재도 흐름 나쁘지 않고요. 자, 다음은 제가 18일날 추천드렸던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 전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차 매수가를 제가 23,500원, 그리고 2차 매수가는 22,300원, 손절가는 21,700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날 제가 이 의미 있는 시세가 이렇게 거래대금과 시세가 연출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일목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선, 요 빨간 선을 일목 기준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배열을 지금 전환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22,500원 부분을 잘 지지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기준선을 조금 이탈을 하게 되면
주가는 좀 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음은 요 부분을 조금 어떻게 좀 안착을 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2차 상승 노려볼만 하니까 지오 엘리먼트 접근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 22,500원 부근 잘 지지를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종목만 뚝 이렇게 드리지 않고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종목 진입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정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러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880원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러셀은 이 당시에도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로봇 관련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내 주었었고, 러셀의 자회사, 이 무인 자동화 기술력이 돋보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정도 이렇게 음봉이 나와 주었지만, 이 음봉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그냥 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차 상승 여기서 한번 나타내 주었고,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2차적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속지 마라, 거래대금이 크게 빠져나간 게 없다, 우리는 3차 상승을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뒤 다음날 곧바로 3차 상승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시해드린 금액부터 3차 상승까지 총 11%의 수익권 다 챙겨 가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러셀이라는 종목 이렇게 수익 전부 챙겨 가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린케미칼, 오늘 장중에 충분히 매수가 접근 가능했고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러셀이나 이 비트나인 이런 국전약품과 같은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공격적인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자료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들도 이렇게 아무거나 막 드리지 않습니다. 이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죠?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관심 가져주시고, 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급등신호였습니다.